안녕하세요. 어, 전투휴가 중인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자폐, 요즘 말이 많은데요. 자폐와 언어 지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저희 첫째가 언어가 좀 늦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언어가 느리게 되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36개월까지 기다리라고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러고 뭐 주위에서도 그러고 뭐 36개월 되면은 이야기를 한다, 안 하다가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와이프랑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라도 이 언어가 그때 이거를 놓쳐서 좀 늦어지게 되면은 뒤에 가서 후회를 할 거면은 차라리 빨리 교육을 하고 상담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두돌 지나서 바로 방문을 해서 검사들을 받게 됐고요. 사실 두돌 때까지 첫째가 엄마 아빠도 잘 못하고 아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언어가 지연이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자폐 증상이랑 이 언어 지연에 대한 초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자폐가 맞다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케어를 해주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들어서 저희는 우선 이 검사들을 많이 받았고요. 다행히 누나가 이런 교육 쪽에 있으셔서 누나를 통해서 조금 검사도 많이 받았고 좀 부산에서 그래도 조금 유명하신 교수님들 통해서 상담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폐 증상이 있으면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신경질부터 내신다고 하시는데 1차적으로 부모님들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은 훨씬 더 이 초기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은 우리애는 아닐 거야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혹시 좀 이럴 수가 있나? 그럼 검사를 받고 치료를 빨리 받아보자 이런 쪽으로 가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어 지연도 발달 장애 중에 하나고요. 자폐 스펙트럼에 관련된 것도 발달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뭐 자폐 관련해가지고 좀 시끄럽고 이제 뭐 자연 일반인들과 어울려야 된다, 안 어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도 저희 애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뭐 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 한 명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폐아를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어울리게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정부 지원이라든지 인식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점점 개선되게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체크를 할 때 사실 저희 첫째가 엄청 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정말 눕히면 자고 잘 울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순하고 이런 애들이 당연히 발달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대운동이라든지 세운동, 미세운동 발달 관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발음을 하는 이런 언어라든지 언어에 관련된 이런 발음, 근육들이 늦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언어가 늦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18개월이 되어도 말보다 몸짓이나 의사표현을 하거나 이세가 되어도 간단한 동작을 만들지 못하면은 언어 지연입니다. 언어 발달 지연이기 때문에 장애라고 보다는 지연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도 두 돌까지 기다렸는데 발음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대운동,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이 엄청 늦어져서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뭐 운동치료, 그다음에 언어센터, 그다음에 뭐 미술치료 이런 거 이제 가업소를 받아서 다 실행을 했고요. 이게 초기에 보시면은 자폐 관련된 증상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의사소통을 못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니까 애가 언어를 못하면은 이렇게 장난감 좋아하는 거에 푹 빠져 있으면은 그 증상도 자폐 증상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폐를 보는 조금 초기 증상을 보면은 애기들이 원래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해요. 애기들은 이렇게 어수선하고 여기도 어지르고 저기도 어지르고 이게 정상인데 하나에 빠져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놀고 장난감도 무조건 이것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놀이를 하게 되면 그 놀이에 완전 푹 빠져서 혼자만 해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의심을 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언어 지연이랑 자폐랑 가장 구분하는 가장 큰 그거는 인지로 체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인지 테스트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체크를 하고 얘가 저희가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해 자동차, 바나나 어디 있어 뭐 바나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자폐보다는 언어 지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지연이 되면은 사실 저희는 2살 때부터 다녔고 지금 6살인데 얼마 전까지도 언어센터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센터를 다니면서 좋아졌고, 하지만 언어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발음적으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발음적인 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언어 치료를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알게 되면은 빨리 치료가 가능하고, 뭐 5살, 6살이 지나면은 일반 또래들과 비슷하게끔 충분히 대화도 되고 이야기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3년, 36개월까지 기다려봐라 이런 말 듣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좀 늦은 것 같네 그러면은 검사하시고, 요즘은 실비 청구도 되고 병원에서 센터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병원도 가보시고 언어센터도 가보시고, 이 언어 치료 같은 경우는 꼭 자기들에 맞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받으시면 좋고요. 누가 유명하다 해서 거기를 가시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가보시고 선생님과 아기와 이렇게 조금 좀 잘 맞는 곳에 찾아서 가시면 좋고요. 저희가 처음 봤던 언어치료센터는 선생님이 아기들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가르쳤었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예민한 성격에 그다음에 좀 고집도 있었고 그다음에 순했었어요. 이게 좀 안 맞는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적인 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그다음에 예민하다 보니까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언어치료센터에 가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조금 많이 고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는 뭐 모래도 안 밟았었고 뭐 조금 이렇게 크게 바뀌면은 뭐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다 조금 없어졌고 완화된 상태고요. 그래서 꼭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상담을 하시고 주변에 집 가까운데 자주 다니실 수 있게끔 그런 데도 알아보시고, 요즘은 소아과 좀 큰 데서 다 이렇게 언어치료센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 청구되는 것도 알아보시고, 바우처 되면은 바우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센터 방문하시면은 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꼭 먼저 가보시고요. 자폐 증상이랑 언어 관련이랑 정말 초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느리다, 우레가 느리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초기부터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우레는 아닐 거야, 누가 이런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듣기보다는 그래도 어린이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에서 보시면은 아기들 많이 보신 분들 이런 걸 추천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받아들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센터에 가보면은 6살, 7살 되는데 정말 말 못하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자폐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6살, 7살에도 말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대부분 언어 치료가 늦어져서 4살, 5살 됐을 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빨리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갔었고 빨리 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걸 맞췄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저희 첫째랑 비슷하게 좀 언어가 느렸던 아이가 있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렇게 조금 가르치는 거를 처음에 많이 안 했었고, 이제 이거를 가서 언어치료센터를 가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하니까 같이 조금 좋아진 케이스도 있고요. 요즘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보면은 빠른 애들은 언어 빨리 하고 다 영유아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가서도 이 영유아 때부터 했던 이런 사립초등학교 이렇게 다 가는데 결국 언어가 안 되면은 뭐 영어를 떠나서 독서가 안 되고요. 독서가 안 되면은 이 문해력, 이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공부 자체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뭐 우리 애를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보내겠다를 떠나서 어쨌거나 초등 과정을 같이 마치고 이걸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게 돼야지, 그 다음에 한글 공부를 하고 한글이 되고 나면은 독해, 이제 문해력, 이해력이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너무 차이가 안 나게끔 초반부터 조금 생각을 하시고 빨리 증상을 받고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지연인 분들은 내가 언어지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빨리 받아들이시고 꼭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마도 이 자폐 증상과 이런 거에 주변에서 말을 해주시면 부모님의 마음가짐은 조금은 단단하게 먹으시고 병원을 자주 좀 빨리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뭐 사실 키우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도 초반에 뭐 누가 이렇고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언어가 느리다고 하니까는 뭐 오만 참견을 다 하고 뭐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둘째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충분히 말도 빠르고 행동 자체도 빠르기 때문에 애들 키우는데 정답은 없고 그 부모들이 결국은 찾아야 되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해보고 많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주변이 아니더라도 우리 애가 주변에 비해서 좀 늦다 그러면은 꼭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 지연 초기에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언어센터 어떻게 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했는지도 다음번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언어 지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키우면서 겪었던 내용들 한번 내용을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